네, 여태까지 이런 면접 팁은 없었다? 네, 오늘도 완판 면접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문이 나올까 기대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오늘 제가 선정한 질문은 여러분의 취미는 뭡니까? 자네 취미는 뭔가? 이렇게 물어보는 면접관을 여러분이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꼭 면접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질문은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보통 자소서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질문이라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궁금하실까봐 제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여러분께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다 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질문이 있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내가 좀 피해야지 하는 질문의 그런 답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내 생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남이 들을 때는 좀 아닌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여러분이 만약에 취미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답들 그리고 했으면 하는 답들 이렇게 나눠서 제가 세 가지를 알기 쉽게 이렇게 풀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이거는 제 주관적인 견해일 수는 있지만 한번 여러분도 들으면서 평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취미에 대한 답을 했을 때 내가 들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실 수도 있으니까 공감하면서 저와 함께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취미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자, 첫 번째, 제가 꼽는 첫 번째는 뻔한 답들입니다. 자, 여기서 뻔한 답이라고 하면 우리가 꼭 뭔가 있어 보이려고 단골로 등장하는 답이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네, 맞습니다. 독서, 책 읽기, 그쵸? 뭔가 책을 많이 읽어 하면 있어 보인다는 생각에 저는 취미가 책 읽기인데요. 독서인데요. 이렇게 답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뭐 그 외에도 클래식 음악 감상이라든지 뭐 등등등 있죠. 좀 내가 봤을 때 나 좀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고 남이 볼 때도 쟤는 좀 교양이 있어 보여 라고 생각할 거라는 답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취미가 뭔가요? 그럼 제가 제 취미는 책 읽기입니다. 아니면 클래식 음악 듣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좀 웃기지 않으세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 취미가 책 읽을 수 있고 실제로 내 취미가 음악 감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남이 볼 때는 괜히 뭔가 지어낸 것 같고 멋있어 보이려는 것 같아서 내 취미가 그렇다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성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책 읽기, 음악 감상이 취미가 아닌데 있어 보이려고 그걸 얘기한다. 그건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더 구체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들통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책은 무엇이며 읽었을 때 느낌은 어떻고 그 작가가 예전에 쓴 책은 무엇인가요? 뭐 이런 꼬리에 무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거기서 진짜 내가 책 읽기가 취미가 아니라는 게 들통나는 순간 여러분은 그냥 아주 캐주얼하게 던진 이 취미가 뭐야라는 질문으로 인해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뢰도가 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있어 보이려고 취미 절대 지어내지 마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무난한 취미입니다. 물론 무난한 취미라고 해서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뭐 취미가 뭔가 했는데 여행입니다.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한다는 뭐 등산입니다. 라든지 영화 감상입니다. 라든지 어떠세요? 들으면서 그렇게 임팩이 있나요? 뭐 여행이라는 거 솔직히 취미라면 되게 멋진 취미긴 해요. 그런데 뭔가 이것도 굉장히 손해를 볼 수 있는 답인 게 남이 들을 때는 그냥 무난하게 대답을 준비했구나. 이건 역시 첫 번째 답과 마찬가지로 뭐 이 정도 답하면은 그냥 괜찮아 보이겠거니 하고 그냥 개성 없이 뭉뚱그려 나 그냥 이런 취미 하고 있거든요 라고 대답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 실제 취미가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면 실제 취미가 아닌데 괜히 무난해 보이려고 답했다가 뭐가 됐든 면접에서 질문을 받는 건 내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냥 날려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답들은 그냥 지양하는 거를 저는 여러분께 일단 권해드리고요. 세 번째 피해야 될 답은 바로 좀 덕후스러워 보일 수 있는 답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덕후분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하나에 정말 내 열정을 다해서 정말 내 에너지를 쏟아서 뭔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접이나 자소서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은 일보다 그런 거를 훨씬 더 소중히 할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스노우보드에 막 미쳤어.
겨울 되면은 뭐 밤에 8시에 회사가 끝나도 나는 무조건 야간 스키 타러, 야간 스노보드 타러 갈 거야. 그러고 나서 저는 그게 취미라서요. 그럼에도 피곤하지 않아요. 라는 난 되게 멋있어 보인다고 대답을 했어도 면접관들이 들을 때는 쟤 저렇게 하다 보면 일에 집중 못할 것 같은데. 결국 저런 취미가 너무 강하다 보면은 일이 좀 손해를 볼 것 같은데. 너무 센 거를 들이대는 순간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나는 정말 멋지게 내 취미도 소화하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에도 불구하고 면접이란 자리는 내가 그들한테 첫인상으로 승부하는 자리잖아요. 면접관이 나를 처음으로 보는 자리인데 너무 강하게 너무 덕후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보이는 순간 괜히 우려심을 조장할 수 있어서 제가 그런 취미는 약간만 좀 수위를 낮춰서 얘기하든지 아니면 좀 피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면서 좀 이상한데 아닌 것 같은데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뭐 면접 남이 보는 것도 한번 봐봤고 구경하듯이 저희 회사에도 신입사원들이 면접 보러 오잖아요. 아니면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아니면 면접 컨설팅 했던 아이들한테 들은 바에 따르면 이런 취미들은 그냥 아무 개성도 없이 아니면 어떤 우려감을 조장해서 조금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분위기를 전환해서 여러분이 대답했으면 좋을 만한 그러면 취미 3가지 답변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권해드리는 답변은 뭐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을 얘기하랍니다. 사람이 왜 진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표정도 다르고 근육도 다르고 되게 막 신나서 얘기하게 되는 거 아세요? 그러다 보면은 진심은 통한다고 그 면접관 분들이 볼 때도 얘가 진심으로 저 취미는 즐기는구나. 여러분 거기에는 내 진심이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그걸 판단할지 너무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하지 말아야 되는 답변 중에 하나로 책 읽기, 독서를 들었잖아요. 만약에 진짜 내 취미가 책 읽기고 독서고 나는 어떤 질문을 받아도 진짜 할 말이 구체적으로 풍성해. 그러면 여러분은 걱정하지 말고 제 취미는 독서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돼. 하지만 거기선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은 매력도를 뿜뿜 이렇게 상승시켜야 면접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한 가지 이렇게 붙이고 들어가야 될 아주 좋은 문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답하면 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 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했지만 이런 식의 문장을 하나 붙여준 다음에 제 취미는 독서입니다 라든지 제 취미는 글쓰기입니다 라든지 아까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답을 요게 만약에 진짜 내 취미야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이럴 경우에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 그래도 이렇게 답하면 면접관님들이 안 믿어주실 것 같았는데요. 이런 류의 답을 한 가지만 그냥 귀엽게 캐주얼하게 붙이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매력도도 높아지는 데다가 그 다음부터는 책 읽기가 됐든 클래식 음악 감상이 됐든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거야. 클래식 음악 뭘 좋아하는데요? 저는 드뷔시에 뭘 좋아하고요. 웬델스존에 뭘 좋아하고요. 그 체코에 무슨 작곡가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면접관들도 저 사람 좀 괜찮은데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막 책 읽기 뭐 음악 감상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던 건 분명히 있어 보일까 봐 지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압박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신뢰도가 결여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지 만약에 여기서 진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뭐 책 읽기라든지 글쓰기다 그럼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취미가 있겠죠. 다양한 취미 중에 남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상관없이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면 여기선 진심을 다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일이라는 걸 말하면 여러분의 매력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답에 어떤 판단이나 아니면 가치나 이런 거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좋아하는 걸 말하시는 것도 성공하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직무와 업무와 연결을 지을 수 있는 취미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어찌됐든 연결을 하래. 어디서 내가 뭐 들었는데 연결을 하는 취미를 말하면 점수를 높게 받는데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억지로 끼워 맞춘다든지 여기서 억지로 거짓말을 해서 제 취미는 지금 업무와 도움이 되는 무엇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마케팅 업무 분야에 지원을 한다 치면 화장품이다 쳐. 그럼 뭔가 있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제 취미는 일주일에 2번씩 온갖 화장품 매장을 돌면서 뭐 요즘 트렌드를 파악하고 현장 경험을 쌓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좀 있어 보일 것 같아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진짜 취미라면은 괜찮다고 했죠 아까. 근데 있어 보이려고 괜히 업무랑 관련되는 취미 같아서 이렇게 말하면 면접관
교수님들이 높은 점수를 줄 것 같아서 지어내는 거는 여기서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말로 직무와 연결된 취미가 하나 있다면 거창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거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쇼호스트 지망생이다. 뭐 그러면은 뭐 남이 볼 때는 그 취미가 조금 웃어 보일 수 있지만 홈쇼핑을 하루에 4시간씩 보는 게 취미다. 그래도 그건 좀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진짜로 그게 취미가 됐고 하다 보니 자기가 진짜 방송하는 쇼호스트가 되고 싶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와 비슷한 예로 정말 PD가 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인데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모든 영화, 모든 드라마를 다 봤다. 예를 들어 그게 PD라는 직업에 있어서는 되게 정말 딱 맞는 취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업무랑 관련된 뭔가를 얘기하고 싶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조금만 연관성 있어도 그거는 진짜 업무랑 연관을 시켜서 얘기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것도 괜찮은 취미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취미 답변, 트렌디한 취미입니다. 자, 여기서 트렌디한 취미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트렌디한 취미는 요즘 이제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취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고, 그러면서 힐링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럼 뭔가 특별한 요즘의 트렌드에 맞으면서도 나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취미가 뭐가 있을까요? 물론 지어내면 안 되지만 만약에 트렌디한 것 중에 저는 뜨개질 괜찮은 것 같아요. 영국의 올림픽 수영 선수가 이번에 올림픽에 참가했을 때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다른 선수 응원하면서도 계속 뜨개질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면서도 계속 뜨개질을 하고 있었죠.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했었대요. 진짜 수영 선수도 얼마나 경쟁 치열하고 0.0001초로도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를 인용하는 것도 되게 괜찮은 답이에요. 그 선수가 그랬기 때문에 저도 한번 뜨개질을 해봤는데요. 뜨개질 생각보다 괜찮던데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얻은 거를 어필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나도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취준생이라 이렇게 불안한 시기가 있는데 저도 마음을 다잡으며 제 내실을 더 키워서 더 좋은 자리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자라고 마음을 다지는데 뜨개질이 큰 도움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답을 하자면 포부, 입사를 한 후에도 이런 안정감,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저의 이런 습관, 그리고 이런 취미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뭐 사람 관계에서나 업무 성과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문장만 덧붙이면 여러분이 사실 어떤 취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그러고 나서 이거로 뭘 얻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회사에 와서 뭐를 내가 이거로 인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지 이런 식으로 그냥 짧게 한 1분 정도만 얘기하면 그 누가 압니까?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있죠. 위기 기회될 수 있습니다. 취미 그냥 캐주얼하게 면접관들이 물어봤는데 이거를 되게 사람이 신중해 보이고 쟤는 뭔가 사회에도 관심이 있고 삶에도 관심이 있고 뭔가 철학이 좀 있어 보여. 이런 사람으로 비춰지면은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것도 캐주얼한 질문이라 하더라도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기회의 질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르고요. 어떤 질문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여러분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답을 준비해서 꼭 기회로 만드셨으면 해서 이런 답안 몇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아까 트렌디한 그럼 취미 편에서 또 무슨 예 들어주실 건 없나요? 좀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께 제가 제 생각에 딱 한 가지만 더 첨언하면서 이 편을 끝낼게요. 저는 플랜테리아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힐링이 코시국에 필요한 젊은 분들, 왜 젊은 분들이라 얘기하냐면 요즘에 20대가 코시국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가장 심해졌대요. 뭔가 되게 활기차게 살아야 되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시기에 뭔가 막혀 있고 학교는 거의 가지도 않고 마스크 쓰고 뭐 친구들을 만날 기회도 없고 인맥을 쌓을 기회도 없고 정말 답답하고 공채 기회도 없고 힘들 때입니다. 그럴 때 플랜트 이렇게 식물 몇 개를 기르면서 아니면 화분 몇 개를 들여놓으면서 마음의 힐링을 얻었다. 이런 답도 여러분이 되게 철학적으로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여러분 나이대에 비해서 뭔가 생각이 더 튀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답을 좀 많이 연구해서 여러분 한번 진짜로 취미로 한번 해보세요. 뭐라도 해야지 거짓말 안 하는 답이 나오니까 이렇게 직접 한번 해보시길 권하면서 이번 편은 진짜 끝내겠습니다. 자, 취미가 무엇이냐요? 라는 답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되게 쉽게 답변을 그냥 한 줄 답으로만 준비해서 뭐 이거 대충 대답하면 되겠지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면접은 언제 어느 순간
정말 내 평가가 달라질지 모르는 게 면접이라 끝까지 모든 면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주위에 취준생분들 많잖아요. 같이 스터디하는 분들한테도 이 유튜브 꼭 알려주셔서 우리 다 같이 슈퍼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저도 거기 답 열심히 달아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편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열심히 취준하시고요. 다음 편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화이팅!